안녕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청 행정지원과 정보팀장 오서영입니다. 오늘 학습 공동체 강의 주제는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 기기 관리 및 운영 방안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안전이나 생활 지도를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출연하시는 강사분은 동부교육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박종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한 게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 횟수로 이제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CCTV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CCTV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CCTV와 관련된 규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CCTV 관련해서 너무 규정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CCTV에 촬영되는 모습 자체가 각 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련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운영하는 주체가 CCTV 운영관리 방침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러한 운영관리 방침을 개별 학교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 표준정보 개인정보보호지침,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이렇게 다수가 있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CCTV에 촬영된 영상물은 학교라는 공공기관,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사립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이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이제 정보가 되기 때문에 특히 CCTV 영상 공개와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이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공개 여부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 학교의 CCTV 운영 관리 방침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싶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근래에 이제 학생의 안전이나 생활 지도 문제 때문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싶다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장은 공청회, 설명회, 개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행정 예고, 공고문을 붙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선생님,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아니면 가정통신문을 통한 설문조사 이런 방식 중에 하나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간혹가다 학생들의 비행이 자주 일어나는 화장실 그리고 탈의실 이런 곳에 설치할 수 없냐라는 문의들도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런 장소에는 애초에 CCTV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CCTV의 관리에 관해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CCTV가 설치가 되면 우선 CCTV에 관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안내판에는 CCTV 설치 목적, 그리고 촬영 범위와 시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책임관의 연락처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CCTV가 비춰지는 방향에 사각이 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CCTV 방향을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CCTV 설치 위치를 바꾸시거나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래에는 또 CCTV의 기능이 향상되다 보니까 음성이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 기계들도 있는데요. 법상 이런 음성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들이 자주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사실 질문의 핵심이죠.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들, 이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복잡합니다.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여줘야 되고 어떤 때는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모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누가 보여달라고 하냐, 그리고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촬영된 내용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식이 보여주는 방식의 열람이냐, 아니면은 CCTV 영상의 복사본 제공이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사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 경우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항상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동의가 있어야지 CCTV를 공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CCTV라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찍히고 누군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정한 조건이 중요할 텐데, 그 특정한 조건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동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의를 무조건 얻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 언제인가요? 특정한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학교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학교 CCTV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는 이제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제공을 원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조건이 성취됐다 안 됐다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이 CCTV 열람을 요청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한 목적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그리고 시설물의 보호,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될 법상 의무가 있는 곳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하겠죠. 이렇게 CCTV를 설치한 목적, 그리고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고려했을 때 해당 CCTV 영상이 촬영된 사람의 동의와 무관하게 학부모에게 열람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관계도 없는 외부인이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닌 영상을 나 그냥 보고 싶으니까 보여줘 라고 하면 수집 목적에 맞는 건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업무랑 관련이 된 건지 판단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이때는 열람을 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게 되는 겁니다. 공개해 줄 수 있다라면 열람을 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공개 요청에 CCTV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이 없는 주변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공개한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더 심화되겠다, 이런 여지가 담겨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에 관해서 외부로 누설될 경우에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이런 내용들은 비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공개로 결정을 했을 때 학교에서 뭔가 숨긴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라도 열람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개 가능한 정보 그리고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무조건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의 판례를 보면 녹화된 영상이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집 기술을 가진 사람이 수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거는 원본 자료를 편집해서 새로 모자이크된 동영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통한 공개에 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지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인 요청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때문에 생기는 비용 관련해서는 실비 범위 내에서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람의 방식이 아닌 영상이 담긴 파일을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자가 정보 공개 방법을 지정할 수 있고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한다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때문에 사본 파일의 제공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영상 파일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몰라서 외부로 유출돼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자가 영상 파일이 담긴 파일을 제공해달라고 해온다면 그 파일 제공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즉 파일 제공은 영상에 촬영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반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올 때 파일의 제공까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열람의 방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제공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공해 주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열람의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해볼 수는 있습니다. 영상 제공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곧장 보여줘야 하나요? 먼저 영상을 곧장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 영상 공개를 요청을 하는 민원인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실제 CCTV 영상에 남겨져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께 어떤 CCTV에 영상이 찍혀 있을까요? 언제쯤 시간에 찍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영상이 확인이 되더라도 그 영상에 제3자의 모습들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후에 공개를 하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비공개하는 게 타당할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민원인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의 행정실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영상을 요구하시는 민원인 분께 이걸 작성을 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CCTV 설치 장소와 시간대 그리고 보고자 하는 내용 즉 목적이겠죠. 어떤 목적으로 보고자 하는지를 기재하도록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구서의 청구 내용 부분에는 요청하는 CCTV의 설치 장소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시간대 그리고 상황 요청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를 하고
공개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람 시청 부분을 선택하도록 권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판단을 한 결과 공개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는 일시, 공개하는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를 하면 됩니다. 만일 비공개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비공개 사유 등을 명시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근래에는 학교폭력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들이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의뢰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경찰에서 CCTV를 학교에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한 정보의 목적과 관계없이 이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촬영된 자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하고 그 해당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지 결제 라인을 거쳐서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